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파수 변조 FM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섹션은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AM과 달리 각 변조, PM과 FM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러한 각 변조를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FM 모듈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FM 복조, 수신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라디오 방송으로 쓰는 라디오 FM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변조는 각은 앵글이라는 소리고요. 코사인, 세타처럼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 변조는 PM과 FM 두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요. PM은 페이즈 모듈레이션, 그리고 FM은 주파수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M은 뭔가 진폭이 이렇게 변하고요. 그런데 PM과 FM은 각이 변하기 때문에 진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 FM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AM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AM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서 캐리어의 크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변화될 때 우리가 송신기나 수신기에서 앰프를 쓰게 되는데 앰프는 증폭기를 의미합니다. 이 증폭기가 아이디얼한 선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디얼하게는 완벽하게 반듯하게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포화 상태가 있고 좀 처음에 리니어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게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넌리니어 비선형성 특징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AM 수신기에서 원래 보냈던 것 같은 파란색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폭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또한 진폭 변조에서 이 바깥에 있는 이러한 진폭이 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메시지 신호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페이딩 현상으로 인해서 진폭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페이딩 현상은 수신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위치가 달라지면은 신호가 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가산성 잡음에 의해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AM과 FM 라디오 들어보시면 AM이 훨씬 더 잡음이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AM이 FM에 비해서 이러한 잡음의 영향을 아주 더 많이 타는 것인데요.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40년 뉴욕에서 있었던 실험인데요. 일부러 번개처럼 그런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수백만 볼트 이런 아크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크 상황에서 AM 수신기와 FM 수신기 실험을 했는데 AM 수신기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고요. FM 수신기로는 깨끗한 음질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각 변조, 그러니까 각 앵글 그리고 페이즈 위상을 뜻합니다. 원래 코사인 2파이 FCT라는 캐리어가 있었는데요. 반송파죠. 거기에 위상에 해당되는 이렇게 phi t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hi t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PM과 FM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위상 변조 기법 페이즈 모듈레이션 PM에서는 이 위상 phi t가 메시지 신호 MT와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K sub P를 곱해서 직접 위상이 되는 거죠. 한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에서는 주파수 변조죠. 여기 있는 위상값이 이 위상값은 캐리어 속에 있는 위상값이었습니다. 메시지 신호에 직접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 신호를 적분한 값에 비례합니다. 왜 적분한 값인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2파이 FCT가 각도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파수 성분 FC를 구할 수 있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주파수 성분이 이거 보고 순간 주파수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순간 주파수 성분이 MT와 비례하게 됩니다. 즉 캐리어의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와 비례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FM 주파수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PM 신호와 FM 신호를 발생시킨 매트랩 예제가 있습니다. FM과 PM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우선 PM 신호를 보시면 코사인 2파이 FCT에 우리는 10Hz를 캐리어 주파수로 썼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PM의 경우에는 메시지 신호에 비례해서 위상이 바뀌게 되죠. 여기는 메시지 신호는 1Hz짜리 사인 함수를 썼습니다. 한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경우에는 메시지 신호를 적분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분하기 위해서 큐뮬러티브 트라포조이덜이라는 건데요. 사다리꼴로 적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trap_z m 함수를 써서 적분한 다음에 역시 비례상수를 곱해가지고 XFM을 만들었죠. 매트랩에서 적분하는 방법이 심볼릭 방법과 수치적인 방법, 뉴메릭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심볼릭 연산으로 적분을 할 때는 그 변수를 sims x 이렇게 x라는 것이 심볼릭 변수다라고 우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int가 바로 적분을 하는 명령어인데요. 이렇게 int 인티그랄을 적용해주면 그 결과가 이 끝에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가 st인데요. 그 st를 t를 대입을 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수치적으로 적분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trapz에다가 0.1은 샘플링 피어리어드예요. 시간을 만들 때 썼던 요 단위입니다. 그래서 trapz나 sum에다가 ts를 곱해가지고 수치적인 적분을 하게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적분하는 cumulative sum이라는 거 약자거든요. cumsum과 사다리꼴을 적용한 trapz를 비교한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플롯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x에 대한 것을 적분한 겁니다. 원래 2분의 x제곱 하면은 여기 있는 빨간색처럼 trapz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cumsum 직사각형 적분을 하게 되면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오차가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trapz를 쓰는 것이 이제 안전하겠지요. 지금까지는 왜 FM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왜 앵글 모듈레이션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AM의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M 변조 기법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